4.19 학생혁명과 언론의 역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9 학생혁명은 우리가 흔히 학생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행동의 주체는 학생이었지만 마지막 판에 혁명적 감정을 일으켜온 원동력은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날 4.19 날에 일어났던 단발 사건이 아니고 50년대 초부터 꾸준히 언론이 그 혁명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혁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50년대 초부터 민주화를 위한 그러한 그 언론의 역할이 결국 60년 4월 혁명으로 왔고, 이승만의 무리한 장기 집권, 전쟁의 후유증, 권력 부패, 사회 비리 만연, 선거 부정, 권력과 언론의 갈등,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부정을 감시했던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이 무렵부터는 이른바 포토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딱 세워놓고서 찍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4.19 무렵고 몇 년 전부터는 사진기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표를 바꿔치기 하는데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플래시를 터뜨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정치 깡패들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그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사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7년 5월 27일자 지면입니다. 폭력배에 짓밟힌 장충당 강연회입니다. 그때 큰 강연을 하려면 장충당 공원, 지금은 그런 거 할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큰 거는 장충당 공원 아니면 한강 백사장 이런 데입니다. 폭력배에 짓밟힌 장충당 강연회입니다. 고성 지르며 투석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전설적인 김두한이 국회의원인데, 여기 그 사진이 다 나옵니다. 김두한이 서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배 깡패들이 막, 그 당시에는 깡패들이 정장을 하고 머리에는 딱 메꼬 모자를 쓰고서, 중절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멋쟁이들입니다.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이제 위에 장충당 공원의 그 많은 인파를 사진을 찍고, 그 밑에 이제 깡패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30여 명이 조직적인 행패를 벌였다. 유유히 사라진 뒤에야 경찰에 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중앙에 보면은 6월 6일자에는 57년도입니다. 아직 4.19 3년 전이죠. 사건 당시 연단으로 육박해온 순간 장충당 강연회 해서 사진은 아주 선명하게 얼굴을 알 수 있게끔 다시 보도를 했어요. 아주 뭐 중절 모자에다가 멋쟁이들입니다. 이 깡패들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어떤 제보자가 거기다 다 이름을 넣었어요. 유지광도 있고 김모 무슨 송모 해가지고 장모 해가지고 쫙 해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어요. 담당 검찰에 날라든 얼굴 하나하나에 기명된 사진과 투서, 이렇게 밑에다가 그 투서까지 해가지고 이걸 또 사회면에다가 크게 냈습니다. 사진도 넣고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 투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8년 5월 8일은 역시 이제 그 투표 때인데, 폭력이 난무한 피의 투표일입니다. 그냥 몰래 살짝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뭐 백주장안의 집단 테러가 일어나고 카메라까지 강탈하고 뭐 취재 중에 피습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쫙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요즘 같은 인터넷이 없고, 오로지 신문이 여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젊은 학생들이나 뭐 우리가 민간인들이 모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연히 품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58년 9월 23일자인데 도둑 개표의 역사라고 해서 사진 5장이 쫙 실려 있습니다. 그 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막 표를 바꿔치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포토 저널리즘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제 사진 기계가 좋은 게 들어오고 또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 몽둥이나 돌멩이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얼른 찍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년 4월 12일자 지면입니다. 57년부터 우리는 신문의 날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언론 자유다. 바른말 바른글의 민주정치 살아난다. 이게 60년도의 신문주간의 표어입니다. 마산에서 이제 유혈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산에서 일어나고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이게 뭐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마산에 김주열군 시체가 나오게 되고 마산의 격분 시체를 보자 폭발했다. 조선일보 60년 4월 12일자입니다. 4.19가 4월 19일인데 12일자입니다. 또 여기도 뭐 마산의 두 번째 밤이 어떠했다. 캄캄한 거리에 고함 소리가 만세 소리가 나고 뭐 이거 뭐 보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60년 4월 19일자 석간입니다. 4.19 나던 날 대학생 데모도 전국에 파급된다. 고대 전교생이 참가 계기로 학원의 자유보장 요구한다.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자, 이게 신문 일면에 사진과 더불어서 큰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조간, 석간 2번 발행할 때죠. 그러니까 뭐 아침 신문에 보면 있고 저녁 신문에 보면 있고 신문사 앞에다가는 속보판에다가 막 이런 걸 또 써서 보도를 하고 호외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4월 2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뭐 경무대 앞에서 뭐 총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수도의 거리를 뒤흔든 학생들의 노도입니다. 이거 한자로 이렇게 써놔서 요새는 이제 읽기 어려운데 노한 파도지요. 노한 파도. 큰 뭐 전 수도의 거리를 뒤흔든 그리고 김군의 시체는 내가 유기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 이게 한 페이지에 거의 광고도 없이 큰 제목들로 국회 앞에 또 했고 뭐 중앙청부원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또 조선일보 사원은 운전수가 취재 차를 몰고 가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또 뭐 전국에 확대되어 경무대 앞에 일대 소란하는 게 4월 19일자, 20일자. 20일자 신문은 19일에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규탄 학생 데모가 전국에 확대됐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이거는 학생혁명이지만은 사실은 언론혁명이다 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0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 석간 지면은 전 대학생이 총궐기 열띤 데모의 홍수 장안을 휩쓸다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은 3단 배너 통컷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이게 제일 큰 제목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때에 중앙일보가 4단 통컷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큰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회의 해일, 역시 아주 어려운 한자입니다. 학문의 바다에 해일이다.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노호는 암벽에서 포효. 아주 멋있는 문장입니다. 노한 목소리, 외침은 암벽에, 절벽에서 크게 울부짖는다. 뭐 한 페이지가 쫙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대통령이 하야를 결의했습니다. 역시 일면 톱으로 역사적인 시민혁명이다. 정 부통령 선거도 다시 실시하겠다.
원한다면 내각제로 개헌하겠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복간됐습니다. 이거는 그 전해에 경향신문을 폐간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실으니까. 법원에서 폐간이 잘못된 조치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정부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폐간이 아니라 이번엔 정간을 시켜버렸어요. 정간은 법률 적용이 좀 다릅니다. 하루 만에 정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못 나오던 경향신문이 4.19 후에 바로 복간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리고 사망자가 115명, 부상이 730명, 기사가 4월 21일자에 실리고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고 4.19 혁명은 종결이 됩니다. 이제 언론 혁명의 큰 그 역할입니다.